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차인데 남편과 둘이 합의하고 애는 낳지 않는 걸로 결정하고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 처음에는 성화였는데 제 나이가 먹어가니 올해부터는 아무도 제게 아이 낳으라는 말을 안 해서 그거 하나는 정말 좋네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근무 연차도 비슷하고 벌어오는 돈도 비슷비슷합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 산 거 대출 열심히 갚으면서 노후 대비로 연금 저축 몇 개 하고 나니 저희가 적게 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하게 살아야겠더라고요. 쪼들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여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살림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아이도 가질 생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살림에 아이 낳았다가는 우리도 힘들어지고 아이에게도 고생만 시킬 것 같다는 생각에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자고 왜 우리 닮은 아이 낳아서 기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지나가다 유치원 다닐 만한 아이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게 된 지금 현실이 원망스러워 남편 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이런 걸 어쩌겠습니까? 누굴 원망할 것도 아니고 저 자신이 능력 없음을 탓해야죠.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형제가 없지만 남편은 신우가 둘이나 있어요. 그중에 남편이 첫째 장남입니다. 우리 친정집은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정도인데 시댁은 저희 집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살림이에요. 시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를 하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전업주부를 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돈 없어서 아이 포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막내 신우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우와 신우 남편 둘 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어느 정도는 결혼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원체 신우 남편이 게으르고 노는 걸 좋아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도 아무것도 바뀐 거 없이 똑같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면 신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했을 텐데 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우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일을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나이 드신 시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용돈 받아서 살다가 아이 생겨서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전혀 엄마로서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매일 울면서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전화해서 자기 남편 흉을 보고 살기 싫고 힘들다고 우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불안한 결혼 생활을 2년 정도 이어나가다가 결국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애초에 이혼하면서 분할할 재산조차 없었고 아이는 신우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는데 같이 살면서도 생활비 한 번 제대로 가져다 준 적 없는 사람이 이혼하고 양육비라고 제때 보내주겠습니까? 막내 신우가 현실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무일푼으로 이혼하고 다시 시부모님 집에 들어앉아서 그대로 지금까지 눌러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는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요. 요즘에는 전화번호도 바꿨는지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합니다. 시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으니 막내 신우를 집에서 품어주긴 했는데 그쪽도 사정이 좋진 않아서 막막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둘째 신우와 저희 남편에게 얼마씩이라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둘째 신우는 본인도 어렵고 힘들다면서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매달 얼마씩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못마땅하고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완전 무시하고 살 수도 없고 그쪽 사정 뻔히 아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본인 한 달 용돈 35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놓았고 저도 생활비에서 20만 원을 보태서 한 달에 40만 원씩 시댁에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저희 살림에서 정말 내놓기 쉽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남편도 제게 미안해했고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에서 속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일어나기 마련이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일하시던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한번 싹 다 물갈이 한다면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셨어요. 바로 다른 곳에 취직이 되면 상관이 없을 텐데 2달이 다 되도록 일자리를 못 구하시고 집에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긴 했지만 저희는 이미 시댁에 40만 원씩 생활비 보조를 해드리고 있는 입장이라 설마 또 요구하시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 남편 몰래 저만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생활비 보내주는 게 고마워서
반찬이라도 해주시는 건가 생각하고 찾아간 시댁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40만 원씩 받고 있으니 저도 한 달에 생활비로 40만 원씩 줬으면 한다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당장 일하기 쉽지 않고 막내 신우도 그대로 집에 앉아 있으니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저보고도 40씩 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 크고 경제활동 하실 수 있는 어른들이 셋이나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아들도 모자라서 며느리한테까지 생활비를 타먹으려고 하시다니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차마 둘째 신우처럼 한 칼에 거절하진 못하고 어떻게든 시어머니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잘 둘러대며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하고 돌아온 걸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엄마가 오죽했으면 며느리를 불러다가 생활비 달라고 했겠냐면서 그걸 어떻게 가족끼리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에게는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쏟아냈어요. 집에 성인이 3명인데 그중에 최소 1명은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 않냐고. 하다못해 시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일하기 힘든 상황이면 아이라도 봐달라고 맡겨두고 신우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맞는 상황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두 달 생활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둘이 버는 걸로 당신 집안 내 식구를 먹여 살릴 생각을 하냐고 화를 버럭버럭 냈어요. 남편이 제가 화를 내니까 조금 당황하는 듯 하더니 결국 한다는 소리가 자기 막내는 살면서 험한 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나가서 돈 벌 줄을 모른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험하게 살아서 나가서 지금까지 돈 벌고 살고 있냐고. 나도 집에서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고 싶다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그런 제 모습에 질려버렸는지 한숨을 푹푹 쉬고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화가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남편에게 지금 어머님께 보내드리는 40만 원도 그만 보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용돈에서 20을 보내건 30을 보내건 알아서 하고 생활비에서는 앞으로 한 푼도 보내줄 수 없다고 했더니 남편이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보고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는 이기적이고 못된 여자라고 하더군요. 아니, 저는 제 가족 없으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희 살림 어려운 거 아시고 보내지 말라고 본인들은 괜찮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모른 척하며 살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가족만 싸고 도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관리하고 있던 자기 월급 통장을 도로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하는 즉시 이혼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하고 나면 적금 붓기 빡빡한 상황인데 남편이 월급 통장 가져가 버린다면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남편은 자존심인지 뭔지 상관없다면서 월급 통장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로 남편에게 본인 월급 마음대로 관리하라고 해버리고 다음날에 바로 저희 부부가 붓고 있던 연금저축도 해약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구청 가서 이혼 서류도 가져다가 제 부분만 작성하고 남편 보기 좋게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막상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줄은 몰랐던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때쯤부터는 냉전이라 거의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뒤로 며칠 동안 제게 아무런 말이 없다가 며칠 후에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저한테 통장도 도로 내놓으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번 일로 남편에게 많이 실망했고 이 사람을 믿고 제 인생을 맡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든지 저희 두 부부의 재산으로 본인 가족들 걷어먹이려고 할 것 같아서 어차피 부부 사이에 아이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이혼하고 제 인생 살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운이 좋게도 살고 있던 이 아파트도 많이 올라서 처분하고 대출금 갚으면 반씩 나눠 가져도 적지 않은 돈이 남겠더라고요. 작은 빌라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고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놓은 저축도 반으로 나눠서 가지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남편 보고 그 돈으로 너희 집 식구들 먹여 살리던지 알아서 하고 나는 절대로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방구석에 배 깔고 누워있는 시댁 식구들 먹여 살릴 생각 없으니 그냥 이대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생각해봐도 저랑 이혼하고 자기 식구들 4명을 혼자 먹여 살릴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저보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을 이미 굳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웃기게도 시댁에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제게 전화하셔서 온갖 욕을 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한참 욕을 하시고 전화 끊고 나면 막내 신우가 제게 전화해서 새언니 미쳤냐고 한참 욕을 하다 끊었습니다. 통화 내용도 다 녹음해놨고 혹시라도 남편이 이혼 여비 안 해준다고 하면 이혼 소송에서 써먹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저장해놨어요.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는 게 어렵지 막상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그 뒤로는 그동안 왜 이렇게 아득바득 힘들게 살았을까 싶고 이제라도 저희 부모님이나 챙기면서 제 인생 사는 게 이 남자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있고 행복할 것 같네요. 하루빨리 이혼 협의를 끝내고 싶은데 자꾸만 남편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어차피 안 해주면 소송을 할 생각이라서 서로가 좋게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에 접어드는 31살 여자입니다. 전생에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도 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그렇게도 못 데쳐먹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어요. 저혈압에다가 빈혈기가 있어서 학교 다닐 때도 여름날 야외 활동하다가 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유명했고 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서 항상 저를 배려해줬어요. 건강하지 못한 몸이라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로는 그래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력을 기르며 관리했더니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연속으로 야근을 한다거나 더운 여름날에 무리를 하면 아직도 핑핑 돌고 정신을 잃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제 이런 체질을 알고 있었어요. 연애할 때는 제가 너무 약해 보인다며 지켜주고 싶다고 난리였습니다. 제 건강상의 문제는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 특히나 시어머니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아이 낳을 때도 건강하지 못한 제가 문제가 될 거라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설득과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겠다며 설득을 거듭해서 끝내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는 한 번도 쓰러진 적은 없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집안일도 잘 도와줬고 저도 예전보다는 체력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승낙은 하셨지만 아직도 제 건강을 믿지 못하셨고 종종 집에 찾아오셔서 잔소리를 하고 가셨어요. 여자가 몸이 그리 약해서 쓰겠니? 밥 좀 많이 먹고 살도 좀 더 붙어야 아이를 갖지. 항상 살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혀를 찢찢 하시는 게 시어머니의 입버릇이었고 저는 나름대로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몸무게가 40kg 정도 나가는 저는 체중이 늘지 않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아 넘겼어요. 어렵게 한 결혼이라서 처음부터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건강하지 못한 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일부러 잘 들어가지도 않는 밥을 더 많이 우겨 넣었습니다. 살이 찌면 시어머니도 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고 마치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하루에 3끼 챙겨 먹고 중간중간 간식도 먹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야식도 시켜 먹었습니다. 속에서 받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밀어넣으니 당연히 소화장애가 생겨났고 날마다 야식을 먹고 늦게 잠들었더니 수면장애도 생겨서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민감한 타입이라 그런지 몸이 힘드니까 살이 더 빠졌습니다. 운동을 안 하고 밥만 먹으면 너무 몸이 망가질 것 같아서 열심히 운동도 했지만 근육도 잘 안 붙고 체중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사치스러운 고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들에게 살찌고 싶어서 제가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마음껏 먹으면 자연스럽게 살이 찔 텐데 왜 걱정하냐면서요. 심지어는 제가 마르고 날씬하다는 걸 돌려서 자랑한다고 생각하며 뒤에서 욕하는 친구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사실을 안 뒤로부터는 절대로 친구들에게도 제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결혼 1년이 넘어서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조금 늦게 갖자고 합의했어요. 맞벌이를 해서 돈을 더 모으고 싶었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쓸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진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 갖는 걸 조금 뒤로 미루고 일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 일단 둘이서 열심히 모아 집을 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를 미루는 것에 불만이 많으셨고 그 원인을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더 잔소리가 심해지시고 집착도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 자주 오셔서 살림살이 간섭도 많이 하시고 제가 먹고 있는 식단에 대한 잔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그 정도가 심해져서 체중 검사까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만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네가 건강관리를 알아서 잘했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이 말리는 바람에 다행히도 체중검사 이야기는 대충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때쯤부터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몸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도 더 집착하고 많이 먹었고 먹다가 토하는 일도 잦았어요. 체중은 오히려 결혼 초기보다도 더 줄어들어 37kg가 됐고 남편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헬스장 트레이너 선생님도 운동할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집에서 잘 먹고 쉬다가 다시 나오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집에서 남편과 둘이 있다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가벼운 빈혈 증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액 맞고 영양제 주사 맞고 바로 퇴원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 병가도 하루 내고 푹 쉬었더니 다시 컨디션은 금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걱정 섞인 잔소리를 한참 하고 가셨어요. 살찌는 약이라면서 보약을 지어다 주셨는데 솔직히 그 마음은 알겠지만 고맙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냥 저를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다 보면 체중도 늘고 건강해질 것 같은데 기다려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사이가 좋던 남편과도 그때쯤부터 말다툼이 잦아졌어요. 말다툼의 원인은 당연히 시어머니의 잔소리였고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나서서 시어머니 좀 말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니까 적당히 흘려듣고 말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지만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몸이 약한 제가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밥과 보약을 잘 챙겨 먹고 운동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요즘 좀 조용히 지내나 싶었는데 얼마 전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월차를 내고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요즘 들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날도 출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밥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간신히 몇 숟가락 챙겨 먹었더니 약간 현기증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초인종이 울리길래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쉰다고 이야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나 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맛있는 것 좀 해달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눈치도 없는 남편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꼬리곰탕을 끓이자면서 한우 꼬리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동현이가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나한테 이런 부탁을 다 했겠니? 빨리 해서 먹고 기운 차려야지. 라고 하시면서 저와 함께 꼬리곰탕 끓일 준비를 했어요. 가만히 누워서 좀 쉬고 싶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그냥 들어가서 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시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뭐라도 해야죠. 아무튼 핏물 빼고 한번 삶고 또다시 씻어서 손질하고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해주신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냥 10,000원이면 사다 먹을 텐데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곰탕을 우려내기 위해서 솥에 넣고 불에 올려놓았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좋지 않던 컨디션이었는데 쉬지 않고 움직였더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들어가서 쉴 수도 없고 정말 괴롭더라고요. 시어머니가 TV 보고 계시니까 제가 불 위에 올려놓은 꼬리를 자주 확인하고 있었는데 냄비 뚜껑을 열고 뜨거운 김이 얼굴에 훅 들어오는 순간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뒤에 일어나 보니 저 혼자 주방 바닥에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꼬리곰탕은 다 되었는지 불이 꺼져 있었고 시간은 1시간이 넘게 흘러 있었어요. 상황 파악도 못하겠고 몸도 안 좋아서 너무 화가 나고 비참했습니다.
괜히 눈물도 자꾸 나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랍게도 시아버님과 식사하러 간다고 나가셨더라고요. 곰탕은 다 됐길래 불 꺼놓고 나왔다. 너는 젊은 애가 네 몸 하나 간수 못하고 그렇게 자꾸 쓰러져서 어쩔라 그래? 제가 쓰러지는 걸 다 보셨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깨우지도 않고 그냥 나가셨냐고 물었더니 저번에도 호들갑 떨었는데 별일 아니지 않았냐면서 그냥 잠든 건데 잠시 후면 일어날 줄 알았다네요. 시어머니께서 안방에 데려다 놓을까 했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나왔다면서 눈 떴으니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안한 감정 하나 없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뭐 급한 일도 아니고 시아버지랑 점심에 냉면 드시고 왔다 해서 더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주방에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런 사후 조치를 안 해주셨다는 것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신다고 느껴졌습니다. 순간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펑펑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당분간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연락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뒤늦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힘이 없어서 옮기지 못하고 옆에서 깨어나길 기다리시다가 너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가셨다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남편의 그 모습도 화가 나고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 얼굴은 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자기 엄마 변호나 하고 있는 남편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전까진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엄마 걱정할까봐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엉엉 울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엄마도 다 큰 딸이 한밤중에 울면서 전화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엄마도 저랑 같이 울면서 당장 그 집에서 나오랍니다. 짐 싸서 당장 친정에 와서 지내라면서 옆에서 아빠도 같이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면서 펄펄 뛰셨어요. 당장 데리러 갈 거니까 짐 싸고 있으라길래 여행 가방 하나 꺼내서 당장 필요한 물건을 대충 주워 담고 있었더니 1시간도 안 지나서 엄마 아빠가 모두 우리 집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빌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한 성질 하시거든요. 김서방, 이따위 대접받으려고 내 딸 데려갔나? 사람이 죽을 뻔했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고 내 딸이랑 다시 살 생각 추호도 하지 마. 변명 따윈 들을 생각도 없이 엄마 아빠를 따라 친정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직접 제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자기는 별일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온 건데 제가 상처받았으면 사과한다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사과받고 싶지도 않았고 다시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 보면서 결혼 생활 계속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그 집안에 내 딸 못 보낸다면서 완고한 입장이셨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이혼할 생각 없다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끈다고 한들 제 마음이 변하진 않을 것 같네요. 차가운 주방 바닥에서 눈을 떴을 때 제가 얼마나 스스로 비참하고 보냈는지 그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다음 주에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시 합쳐서 잘 살아볼 생각은 전혀 없고 앞으로 어떻게 이혼을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그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걱정된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 부부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섭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르고 몸이 약한 것에 컴플렉스가 심하게 있는 상황에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상처를 자꾸만 건드리니까 솔직히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남편이 건강한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재혼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